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 품사하고 부절의 개념을 알아봤는데 이거를 할게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할 거는 뭐냐면 문장 성분이라는 거를 알아볼 거야.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문장을 이루는 애들, 걔네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주어라는 애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목적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네 번째 동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수식어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위에 4개 있는 애들 1, 2, 3, 4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필수 구성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수식어구의 5번 얘는 뭐다? 옵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주어라고 하는 애는 대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얘는 아까 누가 주어가 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명사들은 다 주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얘는 뭐 이제 그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문장에 주체가 되는 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저는 근데 조금 편의를 위해서, 나하고 수업할 때 편의를 위해서 은, 는, 이, 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애들을 다 주어라고 할 거야. 뭐뭐는, 뭐뭐은, 뭐뭐이, 뭐뭐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가 있다고요? 명사.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명사구나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또 명사가 된다고 하면은 보통 대명사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명사. 명사와 대명사. 자, 그럼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목적어는 또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직접 목적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아니,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아예 이렇게 할게요. 얘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처럼 뭐뭐을 를 이렇게 해석이 돼.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을 이렇게 해석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될 수 있는 결국 누구다? 얘도 똑같이 명사 내지는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어라고 하는 애. 얘는요, 해석이 이런 식으로 돼요. 얘는 좀 일단 경우를 나눠 보자면, 얘도 뭐 이제 크게 우리가 주격 보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목적격 보어 요런 개념이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주격 보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야. 그럼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선생님 지금 막 S, O 뭐 이런 거를 썼지?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주어를 보고 나는 앞으로 S라고 보통 표시를 할 거고요. 목적어는 O, 보어는 C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각각 뭐 subject, object, complemen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약자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절대 내가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니고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앞 글자만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누가 될 수 있느냐? 명사, 대명사. 이런 애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verb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내가 V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사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가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이런 애들이, 동사는 다 이제 이런 애들이 다 포함이 된다. 분류를 이렇게 말고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분류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간단해. 아까 우리가 수식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 modifier 해가지고 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형용사라던가 내지는요 부사랑 관련되는데 이런 애들이 수식어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어 같은 경우에 누가 또 될 수도 있냐면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런다?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품사들을 이 문장 성분, 이 각각의 품사들이 뭘로 쓰이는 거야?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문장 성분까지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문장 성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니들이 보통 이제 문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누구? 문장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장의 형식.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의 형식이에요. 왜? 이 문장의 형식은 영어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그냥 공식화로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형식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단어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영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잘 봐봐. 크게 5가지 형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거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를 해. 물론 여기 이 중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5형식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내가 먼저 이게 형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줄게. 저기에 있는 이 문장 성분들이 여기 문장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조립만 시키면 돼요. 그럼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ive 해가지고 object 해가지고요. 자, IO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은 direct라고 해서 직접 목적은 이제 DO 이렇게 씁니다. 5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해서 OC 이렇게 씁니다. 목적어하고 보어를 합쳐서 OC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왜? 내가 이제 너네 품사 뭔지 알았고 구하고 절도 뭔지 알았어. 그런데 또 그 품사하고 구하고 절이 각각 문장 성분에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다 알았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걸 정리해 줬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니네 어떻게 하면 돼? 이거에 맞춰서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글씨로 써.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영작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거에 이 공식에 맞춰서 저 단어들을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말로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스피킹이 되는 거고요. 이 순서대로 내가 들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문법 문제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건데 이 형식에 맞춰서 각각 알맞은 단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만 구별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어법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볼게. 결국에 우리가 어법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앞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각각의 단어들 또는 구와 절들이 각각 제대로 문장 성분에 맞춰서 쓰였느냐, 그래서 그 문장 성분의 자리에 맞춰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뭐가 되는 거라고? 니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어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자리에 똑바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현준아, 이렇게 늦게 들어올 때는 문을 이렇게 확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해석만 한번 우리 이런 각각의 문장의 형식들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럼 봐봐요. 아까 주어 내가 해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뭐뭐 은는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동사 같은 경우에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뭐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뭐 주어는 동사다, 주어가 동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걸 거야. 그 다음에 2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잘 봐봐. 주어는 동사인데 이 주어를 누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치 해석이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주어가 동사해. 뭐를요? 목적어를 동사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그치? 이거는요, 주어가 동사해. 어떻게? 간접 목적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5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하는데 목적어가 이거 한다고 동사하는 거야. 5형식에서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얘네 둘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얘네 둘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냐면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까? 이제 요거는 내가 좀 더 이제 실제로 이제 교재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